선배님, 미친 승무원이 빈 비행기를 탈취해서 이런 고개 비행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1시간 동안 고개 비행을 하다 인근 섬에 추락했대요. 혼자 타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최악의 참사가 벌어질 뻔했어요. 그럼 오늘은 찰나의 선택 때문에 벌어진 최악의 교통 참사 얘기를 좀 해볼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김영사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김영사. 94년 모스크바에서 홍콩으로 가던 아에로플로트 593편이 시베리아 한복판에 추락해서 탑승객 7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추락 순간 조종석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 한번 들어봐. 질문한 사람은 누군데 뭘 저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추락하던 순간에 조종관을 잡고 있던 건 바로 기장의 중학생 아들이었어. 승객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의 조종관을 중학생 아들한테 넘겨줬다고요? 당시 오토파일럿 모드가 돌아가고 있어서 자동 운행 중이었거든. 근데 신이 났던 건지 아들이 너무 힘을 줘서 조종관을 잡은 거야. 그럼 오토파일럿 풀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들이 질문을 했지만 조종사들은 눈치채지 못한 거야. 조종사들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거지. 근데 조종관에서 손을 뗐으면 다시 오토파일럿 모드로 돌아갔을 텐데 아들한테 새로운 경험 시켜주려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2005년 4월 25일 출근 시간에 일본 오사카 옆에 있는 아마가사키시에서 전철이 탈선해서 아파트를 덮치고 들어간 바람에 107명이 사망하고 562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 그 사건 알아요. 열차가 아파트를 밀고 들어가서 완전 종이장처럼 구겨진 걸 본 적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시내에서 그렇게까지 탈선한 거예요? 해당 노선을 운행하던 JR-서일본은 초단위 시간표로 유명했어. 단 몇 초라도 지연되면 모든 책임을 기관사에게 물어 징계를 내리곤 했던 거야. 다니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요? 그날은 경력 11개월에 조폭 기관사가 운행 중이었어. 몇 초씩 시간이 밀리다 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엄청나게 과속을 하게 됐고 그 바람에 한 역에서는 승강장을 72m나 지나쳐서 서게 됐거든. 결국 1분 20초나 지연됐어. 그리고 더욱 스피드를 올렸지. 설마 그럼 과속해서 탈선된 거예요? 맞아. 사고가 난 곳은 엄청난 곡선 구간에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인데 열차는 무려 시속 116km로 커브를 돈 거야.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열차는 붕 떠버렸어. 거지 같은 기업 문화가 최악의 사고를 만들었네요. 2016년 우리나라에서는 면허 따러 갔다가 시험장에서 다른 응시자가 몰던 1.5톤 트럭에 찌어 20대 여성이 사망한 일도 있어. 면허 시험장에서 어떻게 사망 사고가 나요? 시험장에 감독관들 다 있잖아요. 보고 있었을 텐데. 안전요원이 3명 있었는데 둘은 다른 쪽 시험장에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시험용 차를 옮기는 중이었다더라고. 진짜 참사가 따로 없네요. 암튼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에 승용차와 트럭이 나란하게 출발선에 세워져 있었고 피해자는 승용차를 타러 가려고 트럭 앞으로 지나가려 했어. 트럭엔 다른 응시자가 시동을 건 채 대기 중이었거든. 그때 차 안에서 출발하라는 신호가 떨어진 거지. 미처 지나가던 피해자를 못 보고 그대로 출발했고 피해자는 트럭 앞바퀴에 끼어서 사망하고 말았어. 출발하기 전에 사방을 살피는 건 기본 아니에요. 사고를 낸 사람한테는 영원히 면허를 주면 안 되겠는데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선박에서도 사고 많이 나잖아요. 대중교통으로 페리 이용하는 나라도 많고요. 2023년에 아테네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는 페리에 타려던 승객을 빠뜨려 죽인 승무원들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 승무원이 승객을 빠뜨려 죽여요? 한 남성이 출항하려고 하던 페리에 급하게 뛰어들었는데 이미 탑승 수속이 다 끝난 상황이라 승무원이 제지를 했어. 근데 이 남성이 다시 한번 탑승을 시도를 한 거지. 그래서 승무원이 남성을 밀어냈는데 배랑 부두 사이에 틈새 빠져버렸어. 하지만 배는 남성을 두고 그대로 출발해버렸고. 설마 그 남성은 그대로 익사한 거예요? 맞아.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다른 승객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 세상에, 그 사람들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뛰어든 거는 잘못한 게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구해는 줬어야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총리까지 나서서 비난을 하더라고. 1971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가는 노스웨스트 305편이 있었거든. 승객 36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했어. 1시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였는데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밴쿠퍼라는 승객이 한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넸어. 그 쪽지인데 읽어봐. 나한테 폭탄이 있어. 옆자리에 와서 앉아. 에이,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래서 안 믿을까봐 남자는 승무원에게 가방을 슬쩍 열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보여줬어. 승무원이 옆에 앉았더니 남자는 20만 달러와 4개의 낙하산을 요구했어. 현재 가치로는 15억이 넘는 큰돈이야. 저라면 일단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것 같아요. 2시간 반쯤 후에 요구한 것들이 준비됐다는 얘기를 들은 쿠퍼는 착륙을 지시했어. 시애틀 공항에서 승객 전원과 일부 승무원을 하기시킨 뒤 현금이 든 배낭과 낙하산을 건네 받은 쿠퍼는 멕시코시티로 가자고 했는데 연료 문제 때문에 네바다주의 리노에서 재급류를 하기로 합의하고 승무원을 모두 조종석으로 보낸 뒤 재이륙을 했어. 리노에서 잡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잡았어요? 리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객실에 남아있던 건 쿠퍼의 넥타이와 담배꽁초뿐이었어. 공중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한 거예요? 해당 기종은 꼬리 부분에 승객이 내릴 수 있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리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렇게 쿠퍼는
뒤엔 영영 사라졌어. 지금까지도. 근데 스카이다이빙도 아니고 그런 높이에서 뛰어내렸으면 죽지 않았을까요? 20만 달러나 되면 돈도 꽤 무거웠을 거고요. 그게 미스테리인데 1980년에 쿠퍼 예상 낙하 지점에서 60km 떨어진 강가에서 한 소년이 흙속에 파묻힌 현금 5,800달러를 발견했는데 1년 번호를 대조해보니 쿠퍼가 가져간 그 돈이었어. 게다가 돈을 묶은 노끈에 상태가 너무 멀쩡했거든. 하지만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쿠퍼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지 뭐. 댄 쿠퍼의 정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김영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